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자연인의 삶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이 아닐 수 없는 곳입니다. TV 프로그램인 나는 자연인이다에 나오는 것처럼 조용히 힐링하며 살 수 있으며 거기에 자연인치고는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환경이 더해진 곳입니다. 땅 면적이 무려 692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주택이 한 채도 아니고 두 동이나 넉넉하게 자리 잡고 있어서 주거 공간을 정말 여유롭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최고의 장점입니다. 한 동은 살림집으로 다른 한 동은 손님 맞이나 취미 공간 혹은 작업실로 쓰기에 딱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 집을 꼼꼼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도로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마을까지는 왕복 1차선 국도를 따라 시원하게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국도를 달리다가 이제 본건으로 향하는 골목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조금씩 주변 환경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골목길을 따라 쭉 들어가다 보면 비포장도로가 등장합니다. 처음 이 길을 마주하면 이 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마치 관리가 전혀 안 된 것처럼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포장이 안 된 흙길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현재는 관리가 잘 안 되어 있어서 길을 가다 보면 잡초들이 쑥쑥 올라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일반적인 승용차를 이용하신다면 차체 하부가 잡초에 닿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집은 오프로드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더 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길의 폭은 약 2-3m 폭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은 말 그대로 자연 속에 파묻혀 있는 곳이라 도시에서 흔히 보는 으리으리한 대문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작은 다리 같은 곳을 건너서 자연스럽게 진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건으로 들어가는 길이 정말 험한 상태입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관리가 전혀 안 돼서 잡초들이 너무 많이 자라나 있어 어디가 길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수목들도 관리가 안 되어 입구를 완전히 막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런 자연 속의 환경이다 보니 현장 답사를 가신다면 꼭 주의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모기와 진드기입니다. 방문하실 때는 꼭 기노과 퇴치제를 챙기셔야 합니다. 이처럼 현재는 관리가 안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렇게 돌계단을 통해 멋지게 주택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조금만 손보면 다시 깔끔하고 예쁜 진입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주차장은 항공뷰를 봤을 때 주택 앞에 차가 보입니다. 차량이 본건까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주차 공간은 바로 주택 앞마당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듯이 잡초와 수목들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어서 당장 깔끔하게 주차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잡초들만 깨끗하게 제초하고 관리한다면 주택 바로 앞에 넉넉하게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넓은 마당 공간을 활용해 여러 대의 차량도 충분히 주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차 공간도 있으나 이곳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당을 보겠습니다. 주택 주변은 기본적으로 잔디마당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아서 마당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잡초들이 무릎 높이까지 쑥쑥 자라나 있습니다. 시멘트 바닥이 아닌 잔디와 자갈마당의 특성상 관리를 조금만 소홀히 하면 이렇게 금방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마당은 주택을 둘러싸고 디귿자 모양으로 넓게 빠져 있어서 어느 방향에서든 시원한 조망을 즐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지금은 풀밭이지만 이 잡초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준다면 정말 그림 같은 예쁜 마당이 될 것 같습니다. 넓은 잔디밭은 아이들이 뛰어놀기에도 좋고 반려견과 함께 살기에도 최적의 공간입니다. 마당에는 생활 편의를 더해주는 시설들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야외 활동이나 정원 관리를 위해 수도시설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한국적인 정취를 더해줄 수 있는 항아리를 놓을 수 있는 공간도 별도의 데크로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택 앞쪽, 측면, 즉 주택 주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목조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데크는 제시외 건물 니은으로 면적이 무려 121제곱미터로 36.603평입니다. 이 넓은 데크는 두 채의 주택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두 공간을 오갈 때 불편함 없이 편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 데크 위에서 바베큐 파티를 하거나 티 테이블을 놓고 차를 마시거나 아니면 그냥 자연을 감상하며 멍하니 시간을 보내기에 좋은 공간입니다. 이제 주택 외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은 두 동, 즉 가동과 나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두 건물 모두 2007년 6월 21일에 사용 승인을 받은 18년차 건물입니다. 연식은 있지만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하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주택이자 주 생활 공간이었던 가동부터 보겠습니다. 가동은 철근 콘크리트조 경슬라브 지붕으로 지어져 튼튼함과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지붕은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되어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일부에 초록색 방수 페인트가 덧칠된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과거에 중간 누수가 발생하여 보수 작업을 진행했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새 주인이 되시면 지붕 전체의 방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외벽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적벽돌로 깔끔하게 마감되어 있어 18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견고하고 중후한 느낌을 주며 창문은 화이트 이중 하이샤시로 설치되어 있어 산속 생활에 필수적인 단열과 방음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거실 위 지붕에 굴뚝이 솟아있는 것으로 보아 1층 거실에는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겨울철 난방과 함께 전원 생활의 멋진 로망을 채워줄 것 같습니다. 가동의 현관입니다. 가동은 알루미늄 현관문으로 되어 있으며 보안을 위해 디지털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한편 가동 옆에 붙어있는 나동은 보조 공간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주택 역시 가동과 동일하게 철근 콘크리트조 경슬라브 지붕에 아스팔트 싱글로 마감된 2층 주택으로 역시 튼튼한 구조를 자랑합니다. 외벽과 창문 역시 가동과 통일감을 주기 위해 적벽돌 외벽과 화이트 이중 하이샤시로 마감되었습니다. 나동은 주로 창고나 혹은 손님들이 머무는 손님 접대용 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렇게 두 동이 튼튼하고 통일감 있게 지어져 있어 다양한 용도로 주거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나동 현관입니다. 현관문이 마치 상가 건물처럼 유리문으로 되어 있어 개방감이 느껴지거나 혹은 채광을 더 중요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공실 상태이다 보니 현관문 쪽에 큰 말벌집이 있습니다. 벌집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오랫동안 사람의 출입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새로운 주인이 이곳을 인수하게 된다면 내부 정리와 함께 이 벌집 처리부터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겁니다. 주택 후면입니다. 주택 후면 마당 역시 잡초가 무성하지만 전원 생활의 실용성을 높여주는 공간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택 나동 후면 쪽에는 제시외 건물 기역인 차양막 공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철골조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28.8제곱미터로 8.712평입니다. 현장에 경차가 버려져 있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이 공간은 예전에 창고 겸 주차장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차가 있었다는 것은 차량이 이 후면 쪽까지도 올라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추정하게 해줍니다. 다음은 제시외 건물 디귿으로 분류된 석빙고식 창고가 눈에 띕니다. 이 특별한 창고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졌으며 방화문을 통해 출입합니다. 옛 석빙고처럼 냉기가 잘 유지될 경우 김치나 각종 식품을 저장하기에 아주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원 생활에서는 전기료 걱정 없이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러한 천연 저장 공간이 정말 귀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된 주택인 가동 뒤쪽에는 나무문으로 된 작은 공간이 하나 있는데 이곳에 배기통이 설치된 것으로 보아 난방을 책임지는 보일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 후면 마당에도 수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이쪽에다가 가마솥을 놓고 요리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이제 본건 땅의 경계와 용도를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본건은 한필지로 기호 1번이며 지목은 대지로 현재 단독주택 건부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지 면적은 2288제곱미터로 환산하면 692.12평에 달하며 거의 700평에 육박하는 정말 엄청나게 넓은 면적입니다. 다만 땅 모양이 삼지창처럼 다소 특이하게 생겨서 주변과의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 경계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어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경계 측량 검사를 반드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는 토지의 남측에 폭 약 2~3m로 접해 있으며 이 도로를 통해 본건 주택으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지의 왼쪽 일부가 국어에 속해 있습니다. 이 땅의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본건과 같은 소유주의 토지인 기호 4번 땅이 별도의 사건 번호로 현재 경매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은 주택으로 올라오는 입구 쪽, 즉 물이 흐르는 다리를 기준으로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어 함께 취득하면 더 좋을 듯합니다. 이 땅은 본건 올라오는 일부 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호 4번 땅의 지목은 전이며 면적은 3,002제곱미터이며 무려 908.105평으로 본건보다도 훨씬 넓습니다. 지목이 전이므로 넓은 텃밭을 가꾸거나 주차장 혹은 정원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는 관정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다만 지목이 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기호 4번은 현재 8천만 원대까지 가격이 떨어져 있으며 이 땅 역시 경계를 알 수 없으므로 측량이 필요합니다. 만약 기호 4번까지 같이 취득하게 된다면 총 1,600평에 달하는 넓은 토지의 주인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잠재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바로 본건 초입 골목길 쪽 일부가 사유지일 가능성이 있으며 제가 현장에 갔을 때 길을 막겠다는 현수막이 있었습니다. 만약 해당 부분이 사유지로 확인될 경우 통행을 위해 통행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 조사 시 확인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주택들의 내부 구조를 평면도를 보며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가동과 나동을 합치면 방이 무려 4개 이상이고 거실도 총 4개이며 대가족이 함께 살기에도 차고 넘칠 만큼 넉넉한 공간입니다. 가동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주된 살림이 이루어지는 가동은 총 58.685평의 규모로 4, 5인 식구가 편안하게 생활하기에 충분합니다. 1층 면적은 119.4제곱미터로 36.119평입니다. 알루미늄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면 바로 1층 현관이고 현관을 지나면 넓고 시원하게 배치된 거실과 주방이 나타납니다. 주방 옆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내부 계단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은 외부를 통해서만 출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는 보일러의 소음이나 연료 냄새가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데 유리합니다. 2층 면적은 74.6제곱미터로 22.566평입니다. 1층의 내부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오면 복도를 중심으로 양 사이드에 거실과 방 1개가 나뉘어 배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도 화장실 1개가 있어 2층에서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가동의 총 구조는 현관, 거실 2개, 주방, 내부 계단, 방 3개, 화장실 2개, 보일러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나동은 총 43.254평으로 주된 주거 공간보다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구조입니다. 1층 면적은 92.16제곱미터로 27.878평입니다. 유리문 현관을 통해 들어서면 넓게 빠진 거실이 시원하게 펼쳐지고 이곳에 방 1개와 화장실 1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창고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며 이 창고는 주택 측면인 외부를 통해서 출입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2층 면적은 50.83제곱미터이며 15.376평으로 다락방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 계단을 통해 올라가면 직사각형 모양의 거실이 나타납니다. 다만 다락방은 천장이 기울어져 있어서 성인이 완전히 일어서서 활동하기에는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은 앉아서 책을 읽는 서재, 간단한 취미활동 공간 또는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나동의 총 구조는 현관, 거실 2개, 방 1개, 화장실 1개, 내부 계단, 창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평소에는 취미실, 작업실, 넓은 창고로 쓰다가 손님이나 친척들이 방문했을 때는 방과 화장실이 잘 갖춰져 있으니 독립적인 게스트하우스처럼 하룻밤 머물도록 제공하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임차인 현황입니다. 현재 이 주택은 공실 상태이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낙찰받아 취득하게 되더라도 기존 임차인에게 물어줄 돈이나 명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주변 환경입니다. 이 주택의 주변 환경은 그야말로 힐링 그 자체입니다. 주위는 산간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어 시야를 돌리는 곳마다 온통 푸른 산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나 매연, 복잡함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청정 자연 환경이 펼쳐져 있으며 덕분에 최상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됩니다. 이곳에 거주하게 되면 아침마다 맑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숲속의 평화로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건 주변은 산자락에 위치해 있어 하천과 수로를 따라 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 안팎에서 잔잔한 물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이 주택은 완벽한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는 대신 도심과의 접근성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상황입니다. 아쉽게도 주택 주변에는 버스 정류장이 없습니다. 이 주택 자체가 골목길 가장 안쪽에 위치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마을에도 버스 정류장이 잘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이 집은 자차가 필수인 곳이며 차량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마트는 읍내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트까지의 거리는 7.1km로 자차로 9분 정도 소요됩니다. 아주 외진 산골에 위치한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장복이나 생활용품 구매를 10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비교적 양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에는 원주, 홍천, 평창, 여주 등 주요 도시들이 인접해 있어 필요에 따라 광역도시의 인프라를 이용하기에 용이합니다. 원주까지는 원주시청 기준 48km로 자차 59분 소요됩니다. 홍천까지는 홍천군청 기준 54km로 자차 58분 소요됩니다. 평창까지는 평창군청 기준 56km로 자차 1시간 11분 소요됩니다. 여주까지는 여주시청 기준 79km로 자차 1시간 12분 소요됩니다. 이처럼 본건은 자연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지만 1시간 내외로 주변 주요 도시들의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건 정보입니다. 종목은 단독주택이며 사건 번호는 2023 타경 1045의 1번입니다. 감정가는 6억 7,142만 6,880원에 책정되었습니다. 본건 주택 있는 대지 평당 가격은 34만 3,803원에 책정되었으며 제시외 건물 제외 가동주택 평당 가격은 449만 5,888원에 책정되었습니다. 최저가는 3억 2,899만 9천원이며 보증금은 3,289만 9,900원입니다. 주소 위치는 강원도 횡성군이며 상세한 주소는 더보기를 참조해주세요. 토지 평수는 692.12평이며 건물 평수는 제시외 건물 포함 147.254평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07년 6월 21일이며 매각일자는 2025년 10월 13일 월요일에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692평의 땅을 가진 본건은 6억에서 절반 가격인 3억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로 앞에 있는 기호 4번 땅까지 함께 취득하게 될 경우 총 1600평 땅을 소유하게 됩니다. 주택 자체의 구조도 훌륭합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튼튼하게 지어진 주택 두 동이 있어 가동에서는 4, 5인 가족이 넉넉하게 주 생활을 할 수 있고 나동은 손님 맞이나 작업실, 취미 공간 등으로 분리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완벽한 자연인 라이프를 보장합니다. 산속 깊은 곳, 길의 가장 끝에 위치하여 완벽한 프라이버시와 고요함을 누릴 수 있으며 주변에 잔잔한 물소리가 들립니다. 산속이지만 전봇대가 있어 전기는 정상적으로 들어오며 기호 4번 땅을 함께 취득하면 관정시설까지 활용하여 물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자차가 필수이긴 하지만 마트까지는 9분 거리로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도 비교적 양호합니다. 하지만 꼭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현재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아 잡초가 무릎 높이까지 자라나는 등 관리 상태가 매우 미흡합니다. 이 집은 정원 가꾸기와 수목 관리를 진정으로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금방 자연으로 돌아가는 환경입니다.
또한 진입도로가 비포장도로라는 점과 진입도로 사유지 문제, 그리고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경계 측량의 필요성은 반드시 사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18년 된 건물이라 내부는 어떻게 관리되었을지 알 수 없으나 내부 전체를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하는 것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번에도 좋은 물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